아는 기자, 아자 사회 2부 황규락 기자 나왔습니다. 오늘 상당히 긴박하게 흘러갔습니다. 오전만 해도요 노사 간 협상이 틀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오후엔 또 기류가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긴박하게 좀 흘러갔는데요. 하청지회와 협력사 대표들은 지난 15일부터 비공개 교섭을 좀 진행하면서 임금 인상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입장 차이를 좀 좁혔습니다. 협력사는 올해 4.5% 인상을, 하청지회는 올해 5%, 여기에 내년 10% 인상을 좀 추가로 제시한 상태인데요. 협력사 측은 내년 경영 환경이 좀 불확실한 만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면서 오늘 오전 협상 분위기가 다시 냉랭해졌다고 합니다. 참 쉽지 않겠다 싶었는데 오후 3시쯤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갑자기 거제로 내려간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장관이 노사를 직접 만난다는 건데요. 이때부터 타결되는 거 아니냐는 말이 좀 나왔고요. 정부 관계자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자, 임금도 쟁점이지만 시청자분들은 이 대목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이 불법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노조가 손해배상해야 되는 거냐라고 물어오시고 또 그게 사측도 일부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 대우시고요. 네, 현재 가장 큰 쟁점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청노조가 이번 분쟁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실 피해가 상당합니다. 하청노조가 점거하고 있는 곳이 조선소 1도크입니다. 이 안에는 배 4척이 있는데 3척은 절반가량, 한 척은 다 만들어졌습니다. 다 만든 배에는 바닷물에 띄어서 이상이 없는지 봐야 하고 나머지 3척도 빨리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배를 주기로 한 날짜를 못 맞추게 되겠죠. 그 피해가 한 6천억 원가량 됩니다. 여기에 인건비까지 더하면 피해액이 7천억 원을 넘는다는 게 대우조선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노조의 요구를 못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경영진이 오히려 배임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장관이 이 부분을 좀 중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네, 오늘 이 노노 갈등 양상도 벌어지고 있는데 이 대우조선 노조는요 민주노총을 탈퇴하겠다며 투표를 한다면서요? 네, 사실 파업 참여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청노조 소속 직원은 한 400명 정도인데 이 중 실제 참여하는 노조원은 120명 정도입니다. 전체 하청업체 직원 11,000명 중 1%가량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대우조선해양의 노조는 120명의 파업으로 회사가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고 파업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대우조선 노조는 민주노총이 하청노조의 편을 든다면서 민주노총을 탈퇴하는 투표를 내일부터 이틀간 진행하겠다고 공지까지 했습니다. 네, 어쨌건 이 노조와 정부부도 물리적 충돌까지 가기에는 좀 부담을 느낀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협상 마지노선이요. 사실상 한 22일까지였습니다. 대우조선이 23일부터 2주 동안 일제히 여름 휴가에 들어가서 그때를 넘기면 손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노사 모두 그 전에 합의하자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한편으로는 공권력 투입 가능성도 계속 언급되기는 했지만 정부가 이를 실제로 집행하는 데는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우조선 파업에 희망버스 등 시민단체 개입이 예고되면서 노사 갈등이 아닌 노동계와 정부의 대립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타결이 되더라도 불씨가 완전히 끝난 건 또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좀 보셨듯이요. 내년 임금 인상률을 추후 논의하자는 쪽으로 좀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내년에 같은 이유로 노사 갈등이 다시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대우조선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는데 파업이 벌어졌기 때문에 주인이 없는 대우조선의 새로운 인수자 찾기에도 좀 난항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건 오늘 중요한 밤이 될 것 같네요. 아는 기자 황규락 기자와 살펴봤습니다.